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MZ세대의 똑똑한 소비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볼까 해. 다들 알겠지만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갑은 가볍게, 하지만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비법. 이 말처럼 멋진 소비,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 요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혹시 눈치챘어? 예전에는 소위 플렉스라고 해서 명품 구매나 고급 외식 같은 과시적인 소비가 유행하기도 했었지. 물론 아직도 멋지고 비싼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이나 제품에 집중하는 가치 소비가 훨씬 더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 무작정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나의 삶에 만족감을 더해줄 수 있는 것에 신중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뜻이지. 한때는 전국적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 하루나 일주일 동안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그야말로 제로 소비에 도전하는 챌린지였는데 나도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 하지만 이 챌린지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소비 습관을 깊이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나만의 새로운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졌어. 또한 우리 MZ세대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친환경 포장 제품, 비건 소재 의류,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 물건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등 윤리적인 가치까지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소비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소비에 대한 만족감도 훨씬 커지는 것 같아. 또 우리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절약 노하우를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런 절약 행위 자체를 하나의 소비자 역량으로 간주한다는 점이야. 짠테크, 앱테크, 리셀테크 같은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거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절약 방법을 찾아내고 실제로 돈을 절약하거나 벌면서 실질적인 이득까지 얻으니까 다들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용돈을 벌거나 틈틈이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마시면 그만큼 뿌듯하고 성취감이 드는 일이 또 없지.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버렸잖아.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은 물론이고 이제는 식료품, 생필품, 심지어 의류나 자동차까지도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어.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원하는 기간 동안만 구독해서 사용하니까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도 확 줄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용하고 싶을 때나 새로운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을 때 구독 서비스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어. 자, 그럼 이제 지갑은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꿀팁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앱테크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짧은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소소한 수입을 얻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쏠쏠하다는 사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시 짬을 내어 몇 분만 투자해도 한 달이면 꽤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거든. 커피 한두 잔 값은 기본이고 부지런하면 간식값까지 벌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앱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 두 번째 꿀팁은 중고거래야. 우리 모두 집 어딘가에 안 쓰고 방치해둔 물건이 하나쯤은 있을 거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안 쓰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내가 필요한 물건은 새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지. 이건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착한 소비 방식이기도 해. 나도 최근에 읽었던 책들과 잘 입지 않던 옷들을 팔아서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벌었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태의 가구도 구매할 수 있었어. 정말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꿀팁이야. 세 번째 꿀팁은 할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각종 할인 앱, 쿠폰, 멤버십 혜택 등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요즘엔 카드사나 통신사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정보들이 넘쳐나고 맛집 할인 앱이나 쇼핑몰 쿠폰 앱 같은 것도 잘 찾아보면 정말 유용하거든. 이걸 잘만 활용하면 똑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싸게 즐길 수 있으니
소비하기 전에 할인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자. 조금만 손품을 팔면 훨씬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어. 네 번째 꿀팁은 지출 캘린더를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하는 방법이야. 월급을 받으면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고정비월세, 통신비 등 소비비, 식비, 문화생활비 등 저축비 등을 미리 날짜별로 계획해서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한눈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나도 예전엔 그냥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막 썼다가 월말에 텅 비어버린 지갑과 통장 잔고를 보면서 후회하곤 했는데 지출 캘린더를 쓰면서부터는 훨씬 더 계획적이고 통제된 소비를 하게 됐어. 다섯 번째 꿀팁은 국민비서 국비를 활용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말 유용한 알뜰 정보 알림 서비스인데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 기한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건강검진 안내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려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알뜰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활용해보는 걸 강력 추천해. 육아, 복지, 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니 잊지 말고 등록해봐. 여섯 번째 꿀팁은 가계부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요즘에는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편리한 가계부 앱들이 정말 많잖아. 카드 연동이나 현금 입력 등을 통해 소비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분석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출이 많은지,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야. 나도 매달 가계부 앱을 꼼꼼히 보면서 지난달엔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구나. 이번 달은 좀 줄여야겠다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곤 해. 일곱 번째 꿀팁은 리퍼브 제품 구매를 고려해보는 거야. 리퍼브 제품이 뭐냐면 약간의 흠집이 있거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들을 새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해. 제품의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격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까 완전 이득이지.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 전자기기 같은 고가 품목을 구매할 때 리퍼브 제품을 잘 찾아보면 새 것과 다름없는 제품을 훨씬 싸게 살 수 있어. 여덟 번째 꿀팁은 알뜰폰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거야. 통신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 알뜰폰으로 통신사를 바꾸면 기존 통신사 대비 통신비를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어. 나도 알뜰폰으로 바꾼 후에 매달 나가는 통신비 부담이 확 줄어서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 데이터 사용량이 아주 많지 않거나 특정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 알뜰폰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요금제와 통신사가 있으니 내게 맞는 것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봐. 아홉 번째 꿀팁은 공동구매를 활용하는 거야. 여러 명이 함께 구매함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방식인데 친구들이나 가족, 지인들과 함께 구매하면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특히 생활용품처럼 대량 구매해야 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비싼 물건들을 살 때 공동구매를 이용하면 정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동구매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열 번째 꿀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지출 챌린지에 꾸준히 도전하는 거야. 하루나 일주일 동안 소비를 최소화하는 챌린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어떤 소비가 나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과 더불어 얻게 되는 통찰력은 정말 대단해. 자, 이렇게 MZ세대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함께 우리만의 똑똑한 절약 꿀팁들을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때?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많지? 우리 같은 브랜드들도 이런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기업의 제품처럼 윤리적 가치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품의 내구성이나 수리용이성 같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어. 또한 개인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거나 SNS, 유튜브 같은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지. 할인 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제휴 할인 등 알뜰 소비를 돕는 다채로운 프로모션들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변화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점점 더 현명하고 똑똑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우리 MZ세대는 현재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 속에서도 나름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생각해. 앱테크나 무지출 챌린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절약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이 과정에서 얻는 소소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무작정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는 기꺼이 투자하고 반대로 불필요하거나 과시적인 지출은 현명하게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갑은 가볍게 하지만 인생의 경험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MZ세대의 정말이지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 전략 아닐까. 오늘 내가 알려준 이 모든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합리적이고 행복한 소비 생활을 해나가자.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안녕.